장맛비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40일이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역대 최장인 49일의 기록을 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제4호 태풍 하구핏까지 북상하면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와 침수 등의 호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현재 기상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태풍까지 좀 북상 중이라서요. 하구핏입니다. 태풍 위치가 어디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이 시간 현재 태풍은 그 대만 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은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적어도 4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면 태풍의 일생은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제 예. 태풍이라고 하는 게 고온다습한 수증기 덩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따뜻한 수증기 덩어리인데 이게 약해지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뭘 기여하냐? 비의 원료가 되는 많은 수증기를 지금 장마전선으로 더 공급하게 되면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 밤사이 또 다시 응결해서 또 비구름 만들어지고 또 쏟아붓고 이런 거 반복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기름을 더 이제 보태주는 격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로부터 한 2, 3일 또 각별한 그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약한 태풍이지만 지금 비 내리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비 내리는 그렇습니다. 양도 더 많아질 수 있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이 중부지방의 장마가 계속 앞으로 뭐 길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태풍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중부지방의 장마전선의 그 수증기 공급 이 역할을 더 이제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문제는 이 장마전선이 지금 놓여 있는데 바로 이렇게 흐트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거시적으로 큰 규모의 보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과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의 대치가 지금 한반도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데 예. 이게 어찌됐건 통상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 거의 그 대치 상태가 여러 날. 그 중국 남부에 한 달 반 정도 여러 날 비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원인이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 그게 이제 계속이 되니까 자, 이 비 장마 언제 끝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초까지도 예.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예. 이 강수 특징이 내렸다 또 잠깐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이런 상태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예. 이게 뭐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중부지방에서 서울, 경기, 충청도 북부지방까지 예.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미 내려서 지반이 아주 그 약해진 상태에서 더 오기 때문에 더 지금 긴장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말씀해주신 그 태풍 하구핏의 영향이 이제 2, 3일 동안 좀 강력하게 네. 미칠 텐데 네. 그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지금 한 최대 500mm의 그렇죠.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좀 조심해야 할 지역을 짚어주신다면요. 그 500이 이제 누적 강수량이죠. 그래서 이 장마전선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곳이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북쪽 이쪽 지역. 지금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들. 네. 그 지역이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북쪽이거든요. 예. 자, 이 지역에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미 이 지역에 최근 2, 3일간 많은 곳은 한 350mm 이렇게 비가 온 상태에서 예. 앞으로 한 또 2, 300mm 더 오게 되면 이게 또 어딘가 무너지고 뭐 쓰러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수곤 교수께 이제 여쭤볼 부분은 바로 이 산사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호우에 대한 피해 중에 또 한 갈래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산사태 때문에 워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사태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산사태로서 피해 많이 받았던 경우가 2011년도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로서 16명이 사망한 사고거든요. 예. 근데 그게
준 교훈이 뭐가 있냐면 산의 밑에 예. 주택을 뭐 도로나 이런 걸 만들면서는 산사태가 나서 주택이나 도로 이런 거를 칠 수 있는 그런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9년 전에 우면 산사태에서 큰 교훈을 줬는데 크게 지금 제도 개선 쪽으로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산사태 피해가 컸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예년 날씨를 비교해봐도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사실 산에서 비가 오면은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비가 많이 와 산사태가 나니까 그냥 천재지변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현장을 뭐 사망사고 난 적 쭉 가보면은 뭐 10중 8구가 예. 거의 사실은 그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0%, 2%가 진짜 자연재해지. 예.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산사태 시작점 올라가 보면 거기 임도가 있거나 뭐 텃밭이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거기서 시작을 해요. 가보면요.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산사태 나더라도 그거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사태는 보통 비가 많이 오면 계곡으로 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데 예. 왜 그 산 중턱에다가 그 개발하게 되면 위험하냐 하면 거기다가 뭐 도로나 이렇게 만들면 계곡을 가로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길이 계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길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능선 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럼 능선에는 흙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흙을 치고 내려오니까 눈덩이처럼 내려오면서 크게 내려오면서 치고 내려오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 흙이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이 한 흙이 1m 두께밖에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시작해서 치고 내려오니까 마지막에 보면 눈덩이처럼 오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예. 네. 이 산사태의 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호우와 관련된 그 원인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워낙에 많은 양이 또 이번에 내리다 보니까 그게 또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강수 특징을 보면 1년 12달 중에 여름철에 1년에 내릴 강수량의 한 60에서 70%가 쏟아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집중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 여름철에서 또 여름 만약에 6, 7, 8을 여름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골고루 내리지 않습니다. 네. 또 역시 또 여름철 중에 또 집중성을 보이는데 네. 며칠 전 대전에서 밤사이 한 서너 시간에 예. 190mm 비가 내렸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쏟아진 양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농경지 침수, 지하 시설 침수인데 가장 또 큰 그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푸석푸석해진 산에 흘러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노후된 그런 어떤 담장 뭐 어떤 이런 것들 철저히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네, 대전 얘기를 해주셔서 그 앞서서 굉장히 대전에 큰 피해가 있었고 코스모스 아파트가 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원인을 산사태로 보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꼭 예. 산사태가 가중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져서 이렇게 보면 차들이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흙탕물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 산에 바로 산 밑에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산에서 산사태가 내려왔다. 이렇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평지에 아파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상하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파트 지어도 괜찮은데 예. 산 밑에 이렇게 상하수도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산에서 물만 내려오는 거, 보통 물만 내려오는 거 아니라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속 내려오면은 그 배수를 막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마 더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산사태를 대비해서 뭐 방제 시설이라든지 방제 네네. 설계를 보통 건물 지을 때 네.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비가 많이 오면 뭐 산사태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걸으면 산사태 그냥 복구 대책 문제지 예.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거의 뭐 부족해요. 전무하단 말씀. 네, 그래 뭐 전문 아니지만 왜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어저께 안성에서도 양계장에서도 한 사람이 매몰됐고요. 오늘 예, 예. 보니까 평택에서 뭐 3명이 뭐 그 사망을 했대요. 그런 적 보면은 바로 산 밑에 주택이나 이렇게 공장을 만들면서
옹벽이나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은 산사태 내려오더라도 치고 옆으로 가라는 얘기죠. 예. 그 직접 오지 않도록. 네네. 그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감로는. 근데 그게 인허가 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개념이 없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니까 안전하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 안성의 양계장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양계장은 보니까 계곡 물은 옆으로 지나가고 자기네들은 계곡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평소 때는 물이 흐를 때는 계곡으로 가지만 예. 그러니까 계곡 옆에 있는 펜션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산에서 산사태가 나게 되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속류하고 나무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량이 엄청 무거워요. 예. 눈도 내려오면서 직진해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산 옆에 있는 계곡 옆에 있는 것들도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 해요. 예.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예. 그거는 산사태의 나무는 또 다르고요. 또 위에는 산에 또 위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산 위에 임도나 사람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산 위에는 산림청이나 개인 다른 땅이기 때문에 예.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알질 못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예. 위에는 산림청 또 위에 철도 같은 거 철도나 고속도로도 이번에 산사태로도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산 중턱에는 또 국토부, 산 밑에는 행정안전부 예. 다 부처가 다르는데 산사태는 움직이거든요. 위서부터 예. 밑에까지요. 예. 그러니까 통합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렵다. 네. 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 건드려 주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산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각 산림청은 위에는 산림청, 국토부 전부 다 따로따로 관할도 지금 다 다르다고 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근데 마을은 뭐 협동해라 되는데 안 되고요. 그 국토부나 제가 보기에는 뭐 화재도 그렇고 모든 안전에 대한 것들은 요새는 융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나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재난안전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좀 이런 산사태에 취약한지 우리가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산 밑에 있는 지역 일반인들은 보기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산사태가 비가 계곡이 아닌 데서 막 튀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산 밑에서 집 짓는 집들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집 질 때 콘크리트를 지셔야 돼요. 지금은 펜션 같은 것도 많이 짓거든요. 펜션은 슬라브로 판넬로 짓는데 예. 산사태 내려오고 보면 아주 종이장 같이 망가져요. 근데 모양은 좋은데 예. 그래서 산 바로 밑에 있는 집들은 콘크리트를 짓거나 예. 또는 콘크리트를 2층으로 필로트 구조라 그러는데 위에는 예. 짓고 밑에는 주차장 만들도록 네네네네. 빠져나가도록 예. 그렇게 구조적으로 산사태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쁘게만 지어놓지 예. 그거 산사태 나무는 완전히 그러니까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예. 그 대책이 지금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건물의 설계 이전에 산사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네네. 그거를 관리하는 각 부처의 어떤 관할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이고 네,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이제 연결돼 있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 고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두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주제 준비하다가 사실 이 강남에서 땅 꺼짐 현상이 교수님 네. 발생해가지고요. 이건 근데 뭐 일단 다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폭우에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건 또 어떻게 또 봐야 네,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물의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같은 예. 아스팔트인데도 그러면 거기서 겨울에 이렇게 얼었다 넣었다 하면 이게 갈라 터져요. 얼음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아스팔트 밑에는 모래가 있거든요. 모래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서 모래가 쉽게 내려가면서 동공이 생기니까 주저앉을 수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많은 경우가 노후관로. 관로가 쭉 지나가는데 관로가 이음매들이 있어요. 예. 그 이음매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물이 새어나가지고 물이 내려가면서 모래를 또 끌고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거기 동공이 생기니까 주저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 유지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지 관리의 문제. 네네네. 그 어떤 거에 그러니까 대한 도로하고의 그 상하수도 관로 밑에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두 개 다 유지 관로. 그러니까 도로에 배수 시설이 좀 안 되는 것들은 거기도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예, 예. 어떻게 보면 포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예, 예. 또 그거나 또 밑에 상하수도 관로가 이음매가 벌어진 데서 물 새는데 그런 데들을 그 노후 관로 문제가
또 유지 관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로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위원회 방지할 수 그거는 있을까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GPR이라 그래가지고 장비가 끌고 다니면서 보면 동공이 한 5, 6m 밑에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사전에 동공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지 예. 금방 꺼지는 게 아니고요. 동공이 자라납니다. 밑에 자라나다가 점점 커지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를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끌고 예. 위에서 도로에서 끌고 가면은 엑스레이처럼 동공 있는 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GPR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라운드 페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장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좀 배수 시설의 어떤 확충과 보완이 네네.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참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장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중부지방은 이렇게 물난리인데 남부지방은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날씨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극과 극의 날씨의 원인은 뭡니까? 네, 그 한반도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날씨인데 불구하고 남쪽은 폭염, 중부는 이제 폭우, 그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공기 안에 남쪽은 들어있고 우리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 경계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 북한 쪽 또는 저 중국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도 역시 이 서울, 경기, 중부지방도 이제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들어가는데 어찌됐건 올여름 날씨가 6월, 7월, 8월을 여름으로 보는데 그 6월, 7월 특이한 여름, 덥지 않은 여름을 보냈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남쪽은 폭염이 시작이 됐고 중부지방 역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남쪽에 그러한 공기 덩어리 속에 우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 올라오게 되면 뭐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이제 또 더워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태풍이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것이다. 아까 이제 처음에 네.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장마가 아마도 뭐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네. 예측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짚었을 때 최장 기록이 49일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거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10일이거든요. 예, 예. 지난 6월 24일인가 그 중부지방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7월 한 달, 그 다음에 만약 10일로 본다면 한 40일, 그러니까 아마 거의 유사하거나 좀 길어지면 장마의 예. 최장 기록을 깰 것 같고요. 예. 이미 장마가 끝난 제주 지방은 48일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제주 지방에서 그런 그 장마 시작과 끝을 세막이 시작한 이후 예.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됐거든요. 예. 자, 중부지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마 전선이 만약에 물러나면 8월에는 이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없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마 끝, 비 끝이 아니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상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리는 비는 예. 끝났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 낮에 강한 일사에 의해서 많은 그 공기들의 상승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장마가 끝난 이후에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더 내릴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1998년 7월 달 기억이 나는데요. 장마 끝났다고 언론이 막 대대적 보도를 했는데 예. 그 다음날 엄청난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리산 유역에 장마 끝났다고 하니까 막 놀러 가가지고 한 100몇 명의 그 사망자가 생겼거든요. 네. 네네. 자, 올여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계곡에서 야영객이 구조되고 이런 화면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철저히 아마 그쪽은 잘 그 여름철 그 피해 없도록 예. 비가 왔을 때 행동 요령을 잘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더위에 대한 더위. 질문입니다. 네. 장마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아서. 올여름은 그 선선한 여름을 보냈고요. 네. 예, 이게 계속이 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받습니다. 냉해.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 빨리 끝나고 그나마 그 어떤 곡식과 과일의 그 열매가 익을 때
일사량이 좀 풍부해져야 되는데 네. 장마만 끝나면 뭐 더 강한 더워지니까? 햇볕과 그 폭염은 나타날 거고요. 예. 열대야도 나타날 거고. 예. 그러면서 지금 상층의 기류의 흐름을 보면 9월까지도 이 장마만 끝나면 예.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름철 전반과 중반에 못 나타난 폭염이 예. 뒤로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시기적으로 높습니다. 밀렸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더워질 것이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